은퇴 후 월 150만 원으로는 답이 없다. 당신은 준비됐나?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은퇴 후 삶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일도 끝났고 시간은 많고 이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막상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죠. 특히나 은퇴 후 수입이 월 150만 원이라면 더더욱 아마 그걸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월 150만 원으로는 은퇴 후 삶을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30년간 성실히 일했지만 첫 번째 사례는 65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성실히 저축하고 퇴직금도 꽤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교육비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은퇴 후 매달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기본적인 식비, 주거비, 관리비, 그리고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20만 300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월 150만 원으로는 빠듯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비를 아끼고 외출도 자제하며 최대한 아껴 쓰지만 의료비나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길 때마다 예금이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해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은퇴 후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준비하지 않으면 김 씨처럼 은퇴 후에도 금전적인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례 2. 나는 자영업을 하니까 괜찮아. 두 번째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0대 중반에 자영업을 시작해 꽤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내 가게가 있으니 계속 일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고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게 임대료 보증금과 월 150만 원에 불과한 국민연금뿐. 은퇴 후를 막연히만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박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150만 원으로 충분할 줄 알았지만 막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니 모든 게 달라졌죠. 병원비나 가전제품 고장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닥칠 때마다 월 150만 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박 씨는 이제서야 은퇴 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영업이건 회사원이건 은퇴 후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사례 3. 나는 자식들이 있잖아. 그들이 도와줄 거야. 세 번째는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자식이 셋이나 있었고 모두 잘 자라서 각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자식들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죠.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바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월 15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 답답해졌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도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 어려웠죠. 결국 이 씨는 자식들이 아닌 스스로 노후를 준비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을 믿고 은퇴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저축과 투자.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일찍부터 저축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공부해서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대비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점점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추가적인 의료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병원비로 예산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대비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 줄이기. 은퇴 후에도 젊을 때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찾아보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수입 창출. 완전히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배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
월 150만 원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자영업을 하더라도 자식이 많더라도 결국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를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적인 삶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은퇴 후 당신의 삶을 어떻게 꾸릴지 계획해 보세요. 50대가 되면 해야 할 첫 번째 재정 점검. 50대가 되면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 점검입니다. 그동안 소득이 들어오면 저축하고 보험 가입도 하고 자산도 늘려왔겠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가 부족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재정 상태를 점검해야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채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소득이 얼마인지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대출이 남아있다면 은퇴 전까지 갚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더 오래 가져갈 건지 판단해야 하죠. 또한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부양비와 같은 큰 지출 항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 앞으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예상되는 의료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긴급 자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한 후 그 금액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소득 창출 방법.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꾸려가길 기대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월 150만 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 창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50대에게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 매여 있지 않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기술을 활용해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죠.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프리랜서로 일을 구하는 게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강의나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기술을 새롭게 배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규모 창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소한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창업은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해야 하고 큰 자본을 투자하기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을 통해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주나 상업용, 부동산, 투자 등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보는 거죠. 50대에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방법. 50대에 접어들면 투자에 대한 고민도 많아집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큰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건 배당주 투자입니다. 배당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 기업이 이익을 내면 배당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은퇴 후 꾸준한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주는 기업을 선택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또한 ETF 상장 지수펀드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ETF는 여러 주식이나 자산을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펀드인데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 유동성도 높고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50대에게 적합한 투자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안정성이 높고 꾸준한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 차익보다는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부담 없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결론. 50대는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재정 점검과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금세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특히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소득 창출 방법과 안전한 투자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한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누구나 이래서 은퇴한다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멀리 밀어두기 마련이죠. 그런데 막상 그 시점에 닥치면 정말 손쓸 틈이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준비 없이 맞닥뜨린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때 57세까지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분이 갑작스러운 퇴직 후에 새벽 시장에서 노점상을 시작하게 된 사연이에요. 이분의 이야기가 단순히 노점상이라서 힘들다가 아니라 왜 준비 없는 은퇴가 이렇게까지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해요. 1. 평범했던 내 일상이 한순간에 뒤집히다. 우리 주인공 김종석 가명 씨는 57세까지 큰 문제 없이 공장에서 관리직을 맡아왔어요. 공장을 운영하는 건 아니었지만 현장 인력 관리나 생산 스케줄 조정 등을 책임지며 직장 생활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은퇴라는 말을 떠올리면 나도 언젠간 쉬어야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대요. 크게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잘릴 이유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고 결국 종석 씨도 퇴직 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퇴직금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다음 직장을 구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잠깐 쉬다가 다시 일을 찾을 생각이었어요. 문제는 50대 후반에 접어든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장 관리자로서의 경력은 분명 훌륭했지만 고임금 직원들을 줄이고 싶어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으니까요. 결국 몇 달이 흐르도록 이렇다 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퇴직금은 생활비와 가족 부양에 조금씩 녹아들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새벽 시장에 나가 노점을 시작해 봤어요. 처음엔 내가 공장 관리자까지 한 사람인데 노점이라니 하는 자격지심도 컸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생활이 막막해지는 게 더 두려웠어요. 은퇴 후 노점상으로 살아간다는 것. 노점이라는 것도 해보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새벽 시장에 나오려면 새벽 34시에 일어나서 물건도 떼어와야 하고 장사 준비를 해야 해요. 공장 관리자 시절에는 주로 책상 앞에서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추운 날에도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손님들을 기다리는 게 일상입니다. 몸이 고되다 보니 가끔 허리가 욱신거리고 발이 저릴 때가 많아요. 가장 힘든 건 정신적인 부분이었다고 해요. 함께 일하던 동료들 혹은 지인들이 시장에서 우연히 자신을 보고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고개를 들고 나 노점 조금 해보려고 라고 대답하는 게 쉽지 않았대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평생 일궈온 자리는 어디로 갔나 싶어서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니까 매일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조금씩 노점 일이 손에 익으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다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인가? 지금 수입은 과거의 절반도 안 되는데 앞으로 60세, 65세, 70세가 되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3. 같은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 3가지 실제 사례. 사실 퇴직 후에 직업을 잃고 방황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 김종석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3분의 이야기도 잠깐 들려드릴게요. 박성호 가명 55세 전직 은행원. 성호 씨는 50대 중반까지 은행에서 차장으로 근무했어요. 안정적인 직업, 괜찮은 연봉, 잘 갖춰진 복지제도 덕분에
딱히 불안감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은행이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하면서 퇴직금 유혹도 있고 내가 하면 뭐든 잘할 거야 하는 자신감에 사표를 냈어요. 막상 나와보니 생각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은행원 경력이 다른 업종에서는 크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컨설팅, 재무상담 같은 개인 사업을 해보려 했지만 영업망 확보가 쉽지 않아 실패. 결국 임시직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본인도 미리 준비해둘 걸 하고 크게 후회 중입니다. 이정희 가명 59세 전직 제조업 설비기사. 정희 씨는 제조업 공장의 설비 maintenance 부서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어요. 주로 기계를 유지 보수하는 일이었는데 기술이 바뀌고 공정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예전만큼 경력자를 우대하지 않는 상황이 됐죠. 공장 문을 닫게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퇴직하게 되었는데 그 나이에 다시 기술직을 구하려니 젊은 사람들을 선호해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집에서는 편의점이든 택배 일이든 뭐라도 하세요 라며 걱정 어린 성화를 부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상태래요. 한참 사춘기인 자녀들과의 갈등도 생겨서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합니다. 최영자 가명 62세 전직 간호조무사. 영자 씨는 나름 30년 가까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봐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커졌고 또 병원 측도 젊은 간호 인력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경험이 많으니 간호 관련 자격증이나 의료 관련 사업을 해볼까? 라고 고민했는데 막상 자격증 공부나 창업 준비를 시작하려니 너무 늦은 감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금전 손해만 크게 보고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고 하네요.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일은 더 힘들고 수입은 적으니 매일같이 고민이 깊다고 해요. 이처럼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경력도 인정받을 만한 분들이 한순간에 밀려나서 새로운 일을 찾거나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공통점은 은퇴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퇴직이나 은퇴가 먼 훗날 일이 아니라 언제든 갑자기 닥칠 수도 있다는 걸 미처 실감하지 못했던 거죠. 4.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대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으실 텐데 사실 정답은 간단치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원하는 삶이 다르니까요. 다만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은 있어요. 미리 금융적 안전망을 만들어 두기. 퇴직금이나 연금을 단기 생활비로만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융 계획을 세워두는 게 중요해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이나 투자 혹은 개인연금을 병행해 둔다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격증 기술 네트워크 구축. 김종석 씨가 공장 관리자로 일하실 때 만약 현장 기술 관련 자격증이나 관리직 전문 지식을 증명할 만한 것을 갖고 있었더라면 재취업에 훨씬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은퇴가 내일 당장 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내가 즐길 수 있으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나 기술을 한두 개쯤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또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사람과의 연결이 커리어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유연성. 사실 퇴직 후에 바로 예전 수준의 급여와 지위를 바랄 수는 없을 때가 많아요. 일단은 내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하지? 라고 자책하기보다 이 일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죠. 하향 취업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자존심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의 문제라고 보기도 해요. 새로운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인연을 만들면서 다음 기회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5. 우리 삶은 계속 이어진다. 김종석 씨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면 공장 관리자 시절에는 에이 나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퇴직 뒤에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던져졌어요. 그래도 노점 일을 통해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예전에는 너무 안일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지금은 판매할 물건 종류를 더 다양하게 늘리고 온라인 판매까지 검토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예측 불가능하죠. 준비하고 있어도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준비 자체가 없다면
그 타격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50대 초반이나 심지어 40대 후반부터라도 다음 단계를 조금씩 그려보는 게 현명해요. 직장인이건 자영업자건 나는 아직 젊은데 뭘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은퇴 준비는 이미 늦어졌을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특별히 부유하거나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만큼 준비된 은퇴와 그렇지 않은 은퇴의 간극은 엄청나거든요. 6.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은퇴 준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으면 김종석 씨처럼 예기치 못한 큰 변화를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걸 포기하고 늦었으니 안 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자격증 하나라도 혹은 작은 사업 아이디어라도 조금씩 정보를 찾아보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년 이후에도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소규모 창업을 해서 새롭게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순 없고 미래는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6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덜 불안하고 더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혹시 미래의 은퇴에 대해 잠시라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7세 공장 관리자에서 새벽 시장 노점상이 된 그 사연이 남일처럼만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각자의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미래의 나 자신이 지금의 나를 칭찬해 줄 날이 분명 올 거라고 믿어요. 누구나 퇴직 후에는 휴식과 자유를 꿈꾸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달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였던 자산마저 순식간에 무너지고 남은 삶의 방향까지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면 마치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함이 밀려오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10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도 은퇴 후에 몰락해버린 한 사람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놓쳤던 은퇴 준비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 후 몰락의 길 10억마저 지키지 못한 무너진 스토리라는 제목에 걸맞게 퇴직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겪어보면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어느 정도 자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도 없고 막연하게 1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생각보다 금방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3가지 사례로 나눠 말씀드릴게요. 1. 은퇴 후 무너지는 가장 큰 함정은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전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이때는 다음 달 월급을 믿고 경제 생활을 꾸려가곤 하죠. 은퇴 후에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정기 수입이 사라진다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10억이나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실제 생활로 들어가면 자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금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례 1을 들어볼까요? 사례 1. 50대 초반에 퇴직하며 10억 정도의 퇴직금과 투자 수익금을 손에 쥔 어씨는 처음 몇 달간은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느슨한 소비 생활을 시작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관리비, 각종 보험료, 부모님 용돈, 그리고 한 번씩 떠나는 여행까지. 아직 목돈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 놓고 지출하는 버릇이 생긴 거죠. 문제는 연금이나 별도의 지속적 소득 없이 그 10억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자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있고 또 그 시기에 건강 문제까지 생겨 치료비가 더 들어갑니다. 결국 집 일부를 처분해야 했고 더 이상 은퇴 라이프라는 말이 무색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죠.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내 자산에서 꺼내 쓰는 돈의 심리적 차이거든요. 은퇴 전에는 돈이 들어오니 소비 후에도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가진 목돈이 줄어드는 것을 매일같이 체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황하거나 애초에 지출 자체를 방만하게 관리하기도 쉽죠. 나는 아직 젊으니까라는 착각, 준비하지 못한 새로운 수익원의 부재.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은 은퇴 후를 완전한 자유로만 바라보고 새로운 수익원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퇴직과 동시에 아예 일거리를 그만두고 싶어 하기도 하죠. 어느 정도 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예 아무런 활동 없이 10억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살면서 자녀들이 커가고 주택이나 차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져 병원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점점 돈이 써야 할 곳이 늘어나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럴 때 아예 일하지 않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사례 2 55세 퇴직 후 나는 아직 건강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라며 자영업에 도전한 B씨가 있어요. 은퇴 직전까지 꽤 괜찮은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일했던 분이라 10억 중 일부인 3억 정도를 들여 작은 음식점을 냈는데 문제는 이분이 음식점 운영 경험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닐 때 실무도 많이 해봤고 직원 관리도 잘하니 분명 자영업도 잘할 거야 라고 자신했지만 현실은 달랐죠. 직장과 자영업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매출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고 인건비와 원가 비용, 마케팅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 결국 1년도 채 못 가서 사업을 접게 되었어요. 인생 후반에 도전한 사업이 실패하니 그 뒤로는 다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 기존 자산에서 부채만 늘어났고 은퇴 자금은 이미 바닥에 가까워졌죠. 이처럼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나에게 맞는 적절한 수익 활동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큰 돈을 들여 사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은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형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3. 가족 인간관계 변화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과 지출 증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은퇴하면 가족 및 인간관계의 변화가 크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직장에서 뒷바라지하며 바쁘게 지낸 분들은 집안에서의 역할 변화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적잖이 당황합니다. 어디까지나 단순 예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사례 3. 60세의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고 10억 조금 넘는 자산을 갖게 된 C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히 쉬고 부인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고 이런 꿈을 꾸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부인이 평소엔 당신 회사가 있어요. 나도 편하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했던 게 사실이었더라고요. 서로 24시간 한 집에서 붙어 있다 보니 부부 갈등도 잦아졌고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생활비를 자주 지원하게 됐어요. 게다가 손주 돌봄 비용이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조사비 등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가정 내돈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그 스트레스가 상당한 거예요. 원래 계획하던 해외여행도 미루게 되고 부부 사이도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은퇴 전과 달리 이제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 나만 쓰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고 그러다 보니 부인이나 자녀, 손주들에게 더욱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애쓰게 됐죠. 결과적으로 5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자산은 눈에 띄게 줄었고 심리적으로도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부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상의 끝에 일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것마저도 나중엔 허덕이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가족이나 인간관계 문제는 돈으로 명확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닥쳐오면 상당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려고 은퇴를 했지? 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4.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까지 3가지 사례로 은퇴 후 벌어질 수 있는 몰락의 길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은퇴는 절대 하지 마라. 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가기보단 앞으로 남은 삶을 좀 더 현명하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려볼게요. 지출 구조 파악 그리고 재설계. 은퇴 직후에는 우선 내가 매달 쓰는 돈이 정말 얼마인지부터 철저히 파악해야 해요.
주거비, 교통비, 식비, 보험, 각종 공과금, 그리고 용돈이나 레저 비용 등등 내가 매달 필수로 써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10억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은퇴 기간을 최소 2030년 길게는 40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해요. 은퇴 후 12년은 괜찮더라도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훨씬 다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안전한 수익원 확보. 퇴직금이나 모아둔 자산을 한 번에 투입해서 한 방을 노리는 건 매우 위험해요.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은행 이자율이 낮더라도 예적금이나 채권, 배당주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를 분산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럼 꾸준히 임대료가 나오는 자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무리한 대출을 끼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리스크가 크니 반드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나 재택근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소소한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가족 및 주변인과의 소통. 은퇴 후 갑작스러운 가족 갈등 혹은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는 건 서로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입장에선 이제 쉬고 싶다지만 가족 입장에선 당신이 쉬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대화를 많이 해두는 거예요. 퇴직 후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싶은지, 경제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어려운지 등을 서로 오픈해놓고 이야기하면 갈등이 생길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조건적으로 주기보단 상대방과 함께 재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얼마까지 도울 수 있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명확히 합의해두면 내 자산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덜 해치고 갈 수 있죠. 5. 몰락하지 않는 은퇴를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 끝으로 몰락하지 않는 은퇴를 위해선 나 자신이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기간이 2030년 이상인데 갑작스레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쉰다고 해서 그 시간이 정말 풍요롭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은퇴를 일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출발점이라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기존에 못해봤던 취미나 공부, 봉사활동 등도 괜찮아요.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의외로 즐거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산이 10억이든 1억이든 어떤 금액이라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내 건강 상태도 변하니 조금 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는 게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가 나에게 무언가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지만 은퇴 후에는 내 스스로 내가 갈 길을 정하고 내가 나를 챙겨야 합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10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자산을 갖고 은퇴했음에도 왜 많은 이들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지 사례 3가지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며 내가 어떤 삶의 목표와 일정한 수익 활동을 지속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퇴직 후에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 인생에서 한 번쯤 이젠 나를 위해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편히 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오늘 이야기가 은퇴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10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꿈과 기대와는 달리 예상치 못한 고통과 후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 준비가 부족한 부부들에게는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채로 퇴직 후의 현실에 직면한 95%의 부부들은 후회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 줄 몰랐다고, 더 빨리 준비할 거리라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은퇴 후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와 함께 은퇴 후 준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5%의 은퇴 부부, 후회와 고통 속에 사는 이유. 은퇴를 맞이한 부부들이 왜 후회와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지, 그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은퇴 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사례 1. 계획 없이 맞이한 은퇴, 결국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다. 어 씨는 3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보람도 있었고, 은퇴 후에는 여행도 가고, 오랫동안 꿈꾸었던 취미 활동을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 씨는 젊었을 때부터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해두지 않았고, 직장에서 퇴직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퇴직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알게 된 사실은 은퇴 후의 지출이 상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예기치 않은 지출들까지 겹치면서 어 씨는 은퇴 후 몇 년을 간신히 버틸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퇴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퇴직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훈. 은퇴를 준비할 때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저축하고 은퇴 후 지출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적절한 재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빨리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활력 없이 지내는 나날들. B씨 부부는 열심히 일하며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B씨는 은퇴 후에 농장을 운영하고 아내는 여가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며 지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농장은 예상보다 더 많은 노동력과 자금을 요구했고, 봉사활동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활력을 잃고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단기적인 즐거움을 위해 돈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체력적,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졌고, 이러한 상태는 은퇴 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함과 우울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건강과 정신적 웰빙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구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등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가족 간 갈등, 시간적 여유가 오히려 부담이 되다. C씨는 은퇴 후 첫 몇 달 동안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점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이제까지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아내와의 시간이 부족했으니 은퇴 후에는 늘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반대로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잘 몰랐고, 은퇴 후에야 서로에게 의존하는 모습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은퇴 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했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가족 내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각자 조금씩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원만하려면 은퇴 후에도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재정적 안정과 정신적 준비.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은퇴 후 후회와 고통을 피하려면 준비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준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신체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은퇴 후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중요합니다. 1. 재정적 준비. 첫째,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려면 퇴직 후 생활비와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퇴직금, 저축, 그리고 투자 등을 통해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건강과 웰빙 유지. 둘째, 은퇴 후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꾸준히 하고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취미나 봉사활동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관계와 소통. 셋째, 은퇴 후에는 가족,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별적인 시간과 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준비. 결국 은퇴 후 후회와 고통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재정적, 정신적, 신체적인 준비가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만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한 삶이라도 은퇴 후에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은퇴를 맞이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은퇴 후 준비되지 않은 삶의 비극적인 결과 전문가 칼럼. 우리가 은퇴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여유로운 삶, 편안한 노후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니 여행도 자주 가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종종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준비가 부족한 은퇴 생활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맞이하는 비극적인 현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여유로운 은퇴와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은퇴 준비 없이 맞이한 현실, 그 끝은? 우리가 은퇴를 생각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은 바로 준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중요하고 관계와 정신적인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채로 퇴직을 맞이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안타깝고 비극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시간이 잘 쓰이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함과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허무함은 돈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경제적인 준비 부족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예기치 않은 사고 등은 퇴직금을 단번에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 후 부부들이 재정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 1. 경제적 준비 부족의 비극. 한 예로 김 씨 부부를 들 수 있습니다. 김 씨는 30년을 한 직장에서 일한 후 60세가 되어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원이었고 김 씨는 이 정도면 은퇴 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2년이 지난 지금 김 씨 부부는 계속해서 금융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고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와 일상적인 생활비가 계속해서 김 씨 부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 씨 부부는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단기적인 쾌락과 여행에 쓰기 시작했고 그만큼 예기치 않은 지출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연금의 지급액은 예상보다 적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결국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김 씨 부부의 사례는 매우 흔한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원한다면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그저 그때 가면 알게 되겠지라는 생각에 빠져 준비를 미루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냉정합니다. 퇴직금은 쉽게 소진되고 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시간의 가치 얼마나 중요할까?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면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하고 공허한 느낌을 받게 되며 심리적으로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박 씨 부부입니다. 박 씨는 55세에 은퇴하여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생각보다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때로는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습니다. 나름의 계획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내는 시간은 결국 의미 없고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많다는 것은 곧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취미나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 너무 가까운 것도 문제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은퇴 후에도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이 씨 부부입니다. 이 씨는 60세가 되어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계속해서 이 씨에게 다가가려고 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서로에게 공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가 행복한 노후로 이어진다. 은퇴 후에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재정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정신적인 준비와 건강관리,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1. 재정적인 준비.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퇴직금이나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꾸준한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의미 있는 활동 찾기. 은퇴 후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일들을 통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 가족과의 관계도 은퇴 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않도록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준비된 은퇴는 여러분의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